반갑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지공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캐드 기능사 자격증 준비를 위한 간단한 소개 부분과 프로젝트 생성, 환경 설정, 그리고 타이틀 블록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자캐드 기능사 공개 문제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또는 출력하셔서 함께 보시며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캐드 기능사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큐넷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큐넷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큐넷 통합 검색창에서 전자캐드 기능사라고 타이핑을 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전자캐드 기능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실 내용 중에 공개 문제 전자캐드 기능사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자캐드 기능사 시험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ORCAD 17.2 버전에 무료로 사용 가능한 라이트 버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링크가 있습니다. 본 링크의 설명을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쉽게 17.2 라이트 버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최신 버전은 17.4 버전이며 17.2 라이트 버전과 17.2 정식 버전 또는 17.4 버전은 본 설명에서 설명하는 메뉴가 약간씩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메뉴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Cadence Release 17.2 버전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Cadence Release 17.2 폴더 밑에는 이와 같이 많은 툴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본 자격증에 사용되는 주요 툴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게 될 세 가지 툴들을 바탕화면으로 꺼내 놓은 모습입니다. Capture CIS Lite는 스키매틱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툴이고 패드 스택은 풋프린트를 만들 때 풋프린트에 들어가는 패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또는 VR을 만들 때 해당되는 패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입니다. 이와 같은 툴들을 종합하여서 마지막에 PCB 레이아웃을 작성할 때는 PCB 에디트라는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사용하게 될 툴은 Capture CIS 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콘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메뉴들 중에서 첫 번째 파일 메뉴를 열어서 New에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전자캐드 기능사 요구사항에 보게 되면 수험자의 회로 설계 작업 파일 폴더 및 파일명은 자신의 비번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저는 A00, A00으로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감독관의 설명에 의해서 비번으로 파일명과 폴더명을 정하게 될 텐데 보통은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특성상 대부분 버그가 없긴 하지만 한글 지원이 아직도 완벽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글로 시작하는 폴더나 파일명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속성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스키매틱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로케이션에 브라우저를 열어보시면 이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 폴더보다는 D 드라이브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서 새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비번호와 일치하도록 폴더명을 만듭니다.
그런 후 폴더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할 사항은 용지 설정을 A4지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메뉴 중에 옵션으로 가셔서 스키매틱 페이지 프로퍼티로 갑니다. 클릭하여서 새로운 창을 띄워보면 기본적으로 단위가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변경한 후 용지 사이즈를 A4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작업 환경을 조금 더 늘려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스크롤하여서 화면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스크롤 버튼을 누르시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우측 하단에 도면의 정보를 입력하는 이 부분을 타이틀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A4 용지로 변경하고 나면 타이틀 블럭 내용 중에 사이즈가 A4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 블럭 내의 내용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역시 시험 문제의 요구사항대로 먼저 타이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블럭 내에 타이틀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공개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컨트롤 보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요구사항에 보면 글자 크기를 14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폰트에 Change를 클릭하시고 글자 크기를 14로 변경하여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타이틀 블럭 내에 타이틀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해야 될 내용이 다큐멘트 넘버가 되겠습니다. DOC를 더블 클릭하시고 해당 내용은 역시 요구사항대로 Electronic Pad 점을 찍으시고 시행 날짜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20xx.xx.xs로 하겠습니다. 글자의 폰트는 12로 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폰트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리비전 부분인데 버전을 수정하는 곳이죠. 1.0으로 변경합니다. 글자 크기는 7 그대로이므로 변경 없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 하시게 되면 화면을 축소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축소 확대에 관한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툴들 중에 중간에 있는 플러스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키를 누르면 수직 방향으로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스크롤 바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이동함으로써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화면을 축소할 수가 있고요. Zoom to Region을 클릭하게 되면 드래그한 영역만큼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Zoom to All을 누르게 되면 작업된 화면이 화면에 가득 차도록 화면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이틀 블럭 외에는 도면 내에 존재하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타이틀 블럭이 화면에 가득 차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 밑에 있는 세이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S가 됩니다. 작업 중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거나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작업된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이는 이 부분은 세션 로그라고 불립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여서 그 영역을 좀 더 키워보시면 지금과 같은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세션 로그 부분은 DRC 체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사용자에게 그 정보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작업 중에 이 영역도 많이 활용하면 작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장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캡처 CIS를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첫 화면에서 최근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작업한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하여 열거나 또는 파일 메뉴에서도 똑같이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픈에 가셔서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마지막에 작업했던 파일을 선택하여 열 수가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탭에서 스키매틱 밑에 있는 페이지 1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업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라캐드 스키매틱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면 작업 능률을 높이고 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잘 숙지하여 필요한 항목들을 실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본적인 환경 설정과 타이틀 블록 생성 등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